한국 교육에서 대학 입시는 모든 교육 과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적 모두 상위권 대학과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등 교육은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과목 중심으로 파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교육으로 인해 교육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소외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어 가계와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은 5%의 상위권 대학에 진출하려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95%의 학생들을 차례차례로 탈락시켜 실패자로 만드는 학교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학 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입시 제도를 여러 차례 개편해 왔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입시 제도를 개편해 왔습니다. 대학별 시험 체제, 예비고사와 본고사 체제, 학력고사와 내신 체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수능과 내신, 대학별 고사 체제 등 10여 차례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입시 교육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1점 차이, 1등급 차이로 대학 입시에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 사회와 연계되는 대학 서열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서열화된 나라들은 입시 경쟁도 치열하고 선발 방법도 복잡합니다. 미국, 일본 등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이른바 명문 대학들은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다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시는 수능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시의 수능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수능 시험이 학생부 전형과 비교할 경우에 주관의 개입이 적고 객관적이어서 공정하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입시 전형에 비해서 수능 시험이 공정성 있는 공정성 담론을 밀고 나가면서 수능 비중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캔자스대 김창완 신의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오히려 논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수능시험,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배경이 상층이거나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보다는 수능시험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영향력이 입시제도 개편에 강하게 작용하고 개입하면서 현재와 같이 수능시험이 확대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학생들은 입시 경쟁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고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같은 과중한 사교육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이 평준화에 있는 나라에서는 경쟁적 입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시 경쟁 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 체제의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됩니다. 대학 서열 체제는 그대로 두고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 이것은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10여 년 동안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어 왔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를 통해서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고사는 학교 내신과 국가 수준의 시험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자격고사가 국가 수준의 시험 하나로 치러지는 나라들이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 자격 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죠. 이 경우에는 독일의 아비투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고교 내신 성적에서 도달 여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이 있는 건데요. 예전까지는 이런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지 않고 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입 자격고사는 자격 단계의 수, 즉 등급 수에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의 합격과 불합격 이런 2단계 유형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의 3단계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아비투어의 경우에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자격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입 자격 시험이 88% 정도에서 합격률이 결정이 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900점 만점 중에 300점 이상을 얻게 되면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 자격고사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일반 대학은 대입 자격고사의 60%, 전문대학은 90%에 도달할 경우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대학 모형은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리고 직업대학 세 개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연구 중심 대학은 상위 8분의 1 이내, 그리고 교육 중심 대학은 상위 3분의 1 이내에 들어야지 입학 자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입 자격고사가 대표적인 모형인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도적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입 자격고사가 도입이 되면 입시 경쟁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 교육으로부터 협력과 연대의 교육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시기가 대학 입학 단계가 아니라 대학 이후 단계로 늦춰지게 되고 또 대학 입학을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될 경우에 입시 부담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개의 과목을 대입 시험에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 6개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9개 과목과 조별 과제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즉 입시 부담이 낮아질 경우 폭넓은 과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수능 평가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부터 논술형 문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대학 입학 자격에 대학 합격에 당락이 갈리는 조건에서 객관식 시험으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고 논술형 시험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배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게 되면은 개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철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은 모든 형태의 의식과 무관한가? 아니면 우리는 미래에 책임이 있는가?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경우에도 입시 제도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4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학체제 개편과 결합되어 대학 입시제도가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서열체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도기 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에서 대학 입시 전형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입시 전형의 조정이 아니라 입시 경쟁의 해소와 완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도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입 자격고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입 자격고사는 절대평가이고 등급수가 합격과 불합격 2단계였죠. 이런 점에서 과도기에 입시는 절대평가로 수능시험을 전환하도록 하고 등급수를 9등급에서 5등급,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입시 부담을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시 전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국가 수준의 수능 시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교육 과정이 수능 대비 교육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과 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능 비율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수능과 내신 이외의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입학 전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대학별 논술고사, 적성검사, 문제풀이, 면접시험 등은 폐지해야 되겠죠. 논술고사의 순기능은 국가 단위 논술시험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시 전형이 사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